또 이제 배뇨장애에 대해서 국한돼서도 좀 말씀드리면은 물을 안 먹으려고 그래. 네. 오줌이 자주 마렵다고. 네. 너무 안 먹으면은 오히려 방광이 예민해져 가지고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남들보다 많이 먹을 필요는 물론 없겠지만은 보통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1 내지 1.5리터씩 있잖아요. 보통으로 먹는 게 중요하고,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는 사람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잠을 잘 동안에는 조물주가 편안하게 자라고 뇌에서 소변 생산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항이뇨 호르몬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물을 한 사발 먹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변이 먹은 것이 다 소변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때문에,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 생산이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밤에 소변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이 물을 먹으면, 저녁에 물을 먹으면 전부 다 소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간에 빈뇨증이 있는 사람들,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과 달리 절대로 수분 섭취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는 제한해야 됩니다. 과일도 낮에 잡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커피가 말이지, 젊은 사람은 아무 지장 없지만은 나이 들면 자연적으로 방광이 과민해져요. 근데 커피 속에 있는 이 카페인은 방광 자극제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방광이 과민한 데다가 자극을 하니까 더 자주 소변이 마려울 수밖에 없죠. 또 이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이 소변을 더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오는데 카페인을 먹으면 잠을 자도 얕게 잔단 말이에요. 깊게 잤으면 오줌이 마려운지도 모르고 잤을 텐데 얕게 잤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걸 알아차리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에 가지고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는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커피지만은 카페인이 많이 있는 것이 홍차, 그죠? 녹차에도 물론 있고, 그죠? 콜라, 코코아, 초콜릿,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 것은 삼가. 그 외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또 음료수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이 해롭다는 것은 삼척 동자가 다 알지만은 성기능에도 아주 해로운 거예요. 이 흡연은 발기장애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흡연을 하면은 완전 발기불능이 될 가능성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 4배나 높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거를 남이 줘도 안 피워야 되겠죠. 네. 공짜로 줘도 안 피워야 되겠죠. 네. 자기 돈 써가면서 4배나 더 막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연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술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약주라 그랬어요. 약이라 그랬어요. 약. 네. 술은 약이에요, 분명히.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발기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사흘돌이 마시고 많이 마시고 하면은 어김없이 모든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고, 술은 많이 먹으면 마취제예요. 방광을 마취시켜버리니까 오줌이 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겠죠. 배뇨장애 원인이 되죠. 한두 잔씩 적절하게, 적당하게 잡시라는 이야기지, 좋다고 말이지. 그렇게 함부로 잡시면 독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걸수록 아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쓰면은 기능이 좋고, 안 쓰면은 녹이 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성연구소에서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결이 뭔가 하고 조사해온
발표한 게 있는데요. 마누라가 예쁘다, 뭐 재혼이다, 또는 말이지 학력이 어떻다, 정력제를 먹는다, 막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40대, 50대 때 정기적으로 부부 생활을 했는 사람들이 60대, 70대도 계속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그러한 문제들을 서로 상의해가지고 말이죠.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한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규칙적인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정기검진이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정기검진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정기검진을 하면서 10명 중에 1명은 자기가 몰랐던 고혈당을 발견하게 돼요. 발기장애의 중요한 원인 아닙니까, 그지? 네. 그래서 정기검진은 아무리 바빠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뭐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은 건강 정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아주 최근에 이 OECD 주요국가 건강생활 습관을 비교해드린 건데, 신체 활동을 보십시오. 신체 비활동입니다. 비활동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주 5일 동안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한국은 74%인데 프랑스는 32%, 미국은 40%, 일본이 60%잖아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음주량 보십시오. 12리터, 7리터, 8리터, 12리터. 많이 마신다는 이야기죠. 이래서 또 비만증은 그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하면은 3명, 남녀 불문하고 3명 중에 1명이 비만증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이야기. 이래가지고는 발기장애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당뇨병 환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또는 발기장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이런 것들은 독립된 하나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연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중간에는 바닥에는 운동, 식이요법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두툼하면 재물복이 많다. 그래서 얼른 쳐다를 보시네. 네. 우리 몸의 소 축소판, 이 바로 손이에요. 손. 여기를 눌러주시면 기억력이 좋다고 했습니다. 네. 네 번째 손가락을 눌러주면 잊어먹는 거예요. You